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더 트루 리더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누트리션 서플리먼트 강의를 맡게 된 에메랄드 디렉터 김은환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강의가 굉장히 이렇게 해보는 건 좀 처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강의가 리더십 강의는 오늘 아닙니다. 그리고 전문적이지도 않아요. 전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적이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왜 이 강의에 간택이 됐냐? 제가 9년 동안 서플리먼트를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지난번, 네, 저희 팝업 스토어에서 좀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몇 분의 성화에 의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멋있거나 뭔가 좀 막 전문적이고 특별하고 이런 건 아닐 수 있어요. 다 뻔한 스토리고요.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이 유산 안에, 더 트루 안에 고수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딱 단어 하나가 꽂혀서 반드시 테이블 안에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든 아니면 비즈니스를 함께 하실 누군가든 아니면 유산화 제품을 통해서 도움을 주실 분이 한 분이라도 만약에 생각나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 강의가 성공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평범한 제가 어떻게 비범해졌는지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 공유를 좀 할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저는요, 네, 평범합니다. 스펙도 없고, 전문적이지도 않고, 그냥 대한민국의 대표 엄마고, 흔한 와이프고, 그냥 아줌마예요. 어,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네, 누군가에게 유산화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전달을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달을 했을 때는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전달했냐면, 너 나랑 유산화 할래? 저랑 뭐, 너 나랑 이거 한번 들어볼래? 같이 가볼래?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저가 좋아서 한 번, 두 번 제품을 구매해 주시는 분들은 계신데, 어, 정말 왜 유산화여야만 하는지, 왜 유산화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교육을 통해서 서플리먼트라는 책을 깊게 알게 됐었고, 이 책이 진짜다.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을 할 때 테이블 안에서 오해받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저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래서 책을 무조건 읽어보았어요. 제가 서플리먼트를 사업 초기에 이 어려운 내용을 세 번이나 읽었거든요. 6판을요. 대부분의 리더님들은 3판을 많이 가지고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3판은 거의 활용하지 않고 6판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신규분에게 테이블에서 어떻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쉽게 이야기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어려운 단어가 제가 읽어보는 과정 안에서도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 말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 그럼 그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이런 고민들을 저 나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공부했으면요. 아마도 어, 뭐가 됐을 거예요. 제가 이 책이,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 책이 세 번째 책이에요. 안타깝게도 제가 이사할 때 그 책 두 권이 어떻게 됐나 봐요. 완전 새까맣게 있는 책이 두 권이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성격이 뭐 엄청 꼼꼼하거나 뭐 이렇게 깔끔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 책에다 놓고 설명을 하면서 많이 미팅을 했었어요. 이 동그라미랑 뭐 S 있죠? 이게 미팅 한 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테이블 안에서 서플리먼트 설명을 오늘 어떻게 제가 테이블에서 하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분들이 유산화의 유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왜 꼭 유산화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 어, 될 거예요. 저도 그 테이블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제가
유사나 유자 얘기하지 않아요. 유사나 비즈니스, 뭐 유사나 제품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서플리먼트거든요. 처음에 미팅 처음 딱 시작할 때부터 저는 서플리먼트부터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양제를 골라야 되는지를 베이스에 깔고 그 다음 2편으로 유사나를 이야기를 하고 3편으로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확률이 높더라고요. 제가 많은 사람을 소개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과 함께 비즈니스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또 많지 않은 명단을 가지고 확률을 높일까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그거에 많은 도움을 줬던 게 이 서플리먼트예요. 그래서 제가 서플리먼트 설명을 테이블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보여드릴 건데 테이블이 아니니까 네 오늘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을 다 컨택하는 마음으로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우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다 아시는 영상이죠. 저는 테이블에서 딱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자료를 정리하는 거를 이렇게 책도 꺼내놓고 이렇게 하는 시간에 태블릿 PC 하나로 아니면 제 핸드폰으로 이 영상을 잠깐 보여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자료 정리하는 동안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보세요. 라고 해서 1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미리 시간을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암이나 질병 예방에 영양제 섭취가 도움이 되긴 하지만 잘 먹어야 되는데요. 의 경우에도 생화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라일 맥윌리엄이라고 하는 박사가 캐나다 보건부 장관의 권유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시중에서 유통이 되는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을 평가해서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바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유사나 비즈니스 툴 안에서 흰 책자 부분에 이 부분을 딱 펴요. 이렇게 펴드린 다음에 방금 전에 보신 영상 어떠세요?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이 영상은 유사나에서 만든 영상도 아니고 그리고 이 영상에서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하면서 제가 가지고 온 책도 함께 보여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내용 들으셨던 것처럼 캐나다 보건복지부에서 생화학자 라임맥 윌리엄 박사 요 내용을 흰 책자에 있는 내용을 쭉 이렇게 보여드린 다음에 이 책이 지금 현재 어디에서 판매가 돼 교보문고에서 누구나 구매하실 수 있고 그리고 1판부터 6판까지 4년에 한 번씩 24년 동안 발간이 되어 있고 마지막 나온 게 2018년도니까 지금 현재 30년이 넘게 이 책이 영양제 가이드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혹시 이 책 보셨나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아까 그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이 책이 그냥 단순하게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만든 책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방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뭔가 제재가 걸리거나 이런 홍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뭔가 좀 안 좋게 이렇게 해가지고 영업정지가 된다거나 허위성 광고가 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책의 출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러면 대부분 영양제 가이드북에 대해서 모르시지만 간혹가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영상을 통해서 영상과 여기 흰 책자를 통해서 이 뉴트리션 서플리먼트라는 책이 유산화에서 만든 책이 아니다. 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편하게 제가 지금 유산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유산화 제품이 아니고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고른다 하시더라도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고르신다라고 하면 소비를 하시는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으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베이스를 깝니다. 사실 실제로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서플리먼트에서 제가 어디를 보여드리냐면 우리 혼합표준 그 표를 보여드려요. 혼합표준 표에 보시면은 저는 다른 거는 되게 많아요. 내용이. 진짜로 우리가 여기 밑에 보면은 비타민, 미네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상대방 저처럼 저도 잘 모르는데 이런 영양 지식이나 이런 게 잘 없으신 분들이
알 수 있는 맨 위에 비타민 A하고 비타민 D 부분을 조금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면 하루에 먹어야 되는 최적의 양에 대해서 나와져 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 우리 살고 있는 우리는 사실은 땅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하지 않고 음식으로 다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하루에 먹어야 되는 최적의 양을 내가 먹는다라고 하면 내 몸 안에서 세포와 세포끼리 제대로 역할을 해가지고 점점 내 몸이 스스로 건강해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여기를 이야기해드리면 대부분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냐면 그치 비타민 D는 얼마큼 드셔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면 4천 IU를 먹어야 된다라는 걸 되게 상식으로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근데 여기 딱 나와 있거든요. 비타민 D는 4천 IU. 그러니까 비타민 A, 뭐 비타민 C, 뭐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먹어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이 혼합 표준에 이거를 보고 이 정도 먹어야 되는군요. 비타민 D처럼 이렇게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이 요만큼이군요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이거를 표대로 16가지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매달로 그리고 별 5개로 점수를 매겼다. 이렇게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보여드려요. 그러면 제법 평가 기준 여기 보시면 16가지 지금 다들 서플리먼트 있으시죠? 네, 테이블에 있으면 제가 콕콕 집어서 보여드릴 텐데, 네, 아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완전성, 두 번째 효능,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완전하고 효능이 좋아야 10만 원을 똑같이 쓰더라도 값어치 있게 소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얘기를 드리고 1번, 2번은 조금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 3번에 보면은 비타민 E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타민 E의 형태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천연인지 합성인지. 그런데 우리가 합성은 뭐예요? 결국 말 그대로 안 좋은 게 내 몸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보통의 상식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E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세포 핵이 있는데 세포막 그러니까 세포막에는 저희가 그 3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2가지가 오메가3의 지방산과 비타민 E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막을 이루는 성분이 오메가3의 지방산과 비타민 E 요걸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한 가지는 뭐냐? 하나는 인지질이라는 거가 있는데 인지질이라는 내용은 조금 어려우니까 오메가3 E와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로 이루어져 있는 세포막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합성으로 드신다라고 하면 그럼 어떨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그래서 비타민 E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나서 연고를 바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연고에 보시면 성분에 비타민 E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연고를 바를 때 쓰는 게 비타민 E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비타민 E가 세포막을 이루는 거고 세포 핵을 건강하게 지키는 성분이 오메가3와 비타민 E를 이야기하면서 세포 이렇게 모양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천연인지 합성인지 무조건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요. 그러면은 당연히 천연을 드신다고 하시겠죠? 그래서 천연 드실래요? 합성 드실래요? 하면은 당연히 천연을 먹어야 되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품 평가 기준에서 3번째로 가장 높게 보는 거, 무조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타민 E의 형태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면요, 나중에 전단지나 에브리데이 가지고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 오메가3와 비타민 E, E'을 무조건 먹을 수밖에 없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E의 형태를 천연으로 이야기할 때 저희가 페이지 90페이지 이 비타민 E 밑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게 천연인지 합성인지에 따라서 이 평가 기준을 혼합 표준에 비교해서 그 함량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천연인지 합성인지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그 밑에 나와요. 네. 콕콕 집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네. 테이블에 계신다면.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오메가3하고 E'에 대해서 한번 짚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그 다음은 바로 면역이에요, 면역. 면역을 얘기할 때 지금 저희가 대부분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은 요오드를 먹는 걸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갑상선에 관련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나 요오드 먹으면 안 돼요. 요오드 먹지 말라고 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면역계에서 요오드가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항산화 기능과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이 16가지 평가 기준에서 혼합 표준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 이야기할 때 요오드가 거의 다 여기 나와요. 이 서플리먼트에. 그렇기 때문에 요오드는 그냥 우리가 내 몸과 영양소를 연결하는 굉장히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오드를 반드시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요오드를 과하게 먹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저희 종합 비타민에 요오드가 있는데요. 뭐 이거를 뭐 하루에 한 박스 이상 드시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나의 면역을 끌어올리고 면역을 지키는데 요오드가 굉장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우리가 면역 백혈구 그러니까 면역이 어디서 나오냐? 장이 건강해야 장이 우리 몸에서 70에서 80%가 이제 면역을 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아이 책을 읽어주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래서 그걸 또 찾아봤어요. 사전에 찾아봤더니 장 면역 백혈구 있죠? 면역 백혈구가 어디서 나오냐면 뼈에서 나와요. 뼈. 그러면 뼈에서 몇 프로 나오냐? 99.9% 나와요. 뼈에서 면역 백혈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뼈가 되게 튼튼하지 못해가지고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어떤 퇴행성 질환이 오고 막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막 감기가 자꾸 잘 걸리고 그리고 예전에 어르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여름에 새카맣게 태운 아이들은 겨울에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타민 D를 충분히 받았으니까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뼈에서는 면역 백혈구, 장 면역 백혈구가 나오니까 장이 튼튼하니까 밥도 잘 먹고 키도 잘 크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면역을 담당하는 게 비타민 D. 그래서 맨 밑에 면역 지원 계정 밑에 보시면 비타민 D가 맨 처음부터 나와요. 제품에 비타민 D, 요오드 그리고 베타카로틴 뭐 이런 것들이 혼합 표준 그러니까 혼합 표준의 명칭 함량이 적용되었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무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러면 그분이 그러네요. 그러면은 여기 색 좀 진하게 칠해져 있는 그 제품을 반드시 혼합 표준의 명시된 함량만큼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요오드, 베타카로틴, 뭐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아연, 비타민 B군, 엽산. 그런데 사실 우리 다 알죠. 이거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네. 우리가 아는 제품 하나에 이게 들어가져 있죠. 근데 아직 저는 유산화 이야기 안 했어요. 그리고 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비타민 D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면역 담당을 하는 그 면역 백혈구가 뼈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뼈 건강에는 비타민 D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진한 글씨 봐주세요. 필요한데 거기에서 뭐 비타민 D, 뭐 비타민 K2, 뭐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혼합 표준에 명시된 함량이 100%를 포함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100%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어야지만 이 제품 평가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베이스의 이야기를 계속 깔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들으셨을 때 100%를 포함하고 있어야지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구나. 좋은 메달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게 자꾸 인지가 되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뼈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뼈는 우리가 왜 골다공증 이런 거 걸리시는 분들,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골밀도가 자꾸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뼈는 99%는 치아랑 뼈, 여기에 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제 필요해요. 그런데 딱 1% 정도가 칼슘이 어디에 필요하냐면 신경계랑 근육 이런 데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신경계랑 근육에 칼슘이 모자라다. 그러면은 걔네가 어디서 칼슘을 가져다 쓰냐면 뼈에서 칼슘을 뽑아다가 써요. 그런데 막
그 1%만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막 갖다 써요. 10이든 20이든 막 갖다 써가지고 그거를 쓰고 남은 거를 어디다 버리냐. 그걸 혈액에 버리는 거예요. 혈액에 버리면 이 칼슘이 돌아다니다가 내 몸의 약한 부분에 가서 석회화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해서 석회화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이야기를 이 뼈 건강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뼈가 건강해야 면역이 올라가는데 내가 칼슘이 부족해도 그 석회화가 될 수 있으니까 석회화가 된 게 이게 칼슘이 많아서 된 게 아니라 신경계에 써야 되는 그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뼈에서 막 갖다 쓰니까 뼈의 골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반드시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칼슘이 부족하고 마그네슘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하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뭘 먹어야 돼요? 비타민 D, 마그네슘, 칼슘. 그럼 우리 제품 중에 뭐가 있죠? 자, 지금 제품이 번호마다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마그네칼 D를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혼합표준에 명시된 100%를 포함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 점수를 높게 매기고 좋은 메달을 받는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심장. 요즘은 심장에 대해서 심혈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좀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좀 무서운 얘기죠라는 얘기도 똑같이 테이블에서 이렇게 해요. 여기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멘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안에서도 그 진한 글씨 그걸 조금 이야기해드려요. 왜냐하면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선 6번 밑에 충분한 양의 항산화 비타민과 특정 미네랄 및 여러 식물성 화학물을 섭취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평균보다 낮았다. 즉 항산화 비타민과 특정 미네랄을 잘 먹고 식물성 화학물을 섭취한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낮아졌대요. 이거 우리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제품 뭐죠? 헬스팩이겠죠? 헬스팩에는 네,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과 네, 충분한 지금 식물성 성분이 들어가져 있으니까 이게 또 그냥 말을 풀어놓은 것 같아요. 이거 읽을 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거를 조금 읽어드려요. 요 두 줄을. 그리고 난 다음에 진한 글씨에 비타민 D, 뭐 K2, 요오트가 또 나왔네요. 말씀드리고 베타카로틴, 여기에 코엔자임 Q10을 반드시 읽어드리고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쭉 보여드린 다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혼합 표준에 명시된 함량의 100%를 포함하고 있는가? 네, 심장이 건강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양소가 100% 함량이 들어가져 있어야지만 점수도 많이 받고 메달도 높게 받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간은 우리 몸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는 장기라고 하는데 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500가지 역할을 해요. 우리 몸에서. 간이 잘 해독을 시켜야지만 내 몸이 건강하겠죠. 여기서 살짝 저의 스폰서님인 진용 스폰서님의 한 장짜리 영양 강의를 한 줄로 합니다. 네. 너무 좋은 영양 강의인데요. 네, 그거를 제가 네, 복제를 받아서 합니다. 어떤 거 하냐면 제가 여기 막 입을 써놓고 S는 사실 장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입으로 음식을 먹고 위로 잘게 소화를 시키고 소장에서 영양소를 잘 빨아들여가지고 간으로 보내고 간에서 제대로 해독을 해가지고 얘를 좋은 영양소를 혈관으로 보내고 혈관에서 우리 그 30에서 100쪽의 그 세포에 다 좋은 영양소를 보낸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그리고 여기 S는 이제 소장, 내장 이야기를 하는데 장은 육모라는 윤기체가 촘촘히 있는데 얘네들이 원래는 영양소 분자만 이렇게 빨아들이게 되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좀 왜 우리 장 누수군, 뭐 장이 늘어졌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다들 맞대요. 다 들어봤대요. 그래서 원래는 안 좋은 것만 흡수해야 되는데 안 좋은 거래 좋은 것만 흡수해야 되는데 안 좋은 것까지 흡수를 해서 간이 해독을 잘 시켜야 되는데 안 좋은 게 계속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과부하가 걸려서 결국에는 얘가 해독을 잘 못 시켜서 혈관으로 안 좋은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이 염증성 혈관이 되겠죠. 사람의 몸이 16만 가지의 병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90%가 혈관병이고 결국에는 염증성 혈관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염증 뭐 있어요? 비염, 뭐 아토피염 이런 것도 다 염증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진짜 건강해야 되고 근데 장이 건강해야 돼 동시에 간이 또 잘 해독을 시켜야 되니까 간이 잘 해독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가 들어있는 걸 반드시 섭취를 해야겠죠. 그러면
여기 또 어떤 거 하냐면요. 여기 요오드, 진한 글씨 있죠. 진한 글씨 그 위쪽에 요오드는 간 건강과 해독 작용에 중요한 필수 영양소이다. 여기 살짝 제가 요 색깔 칠해놨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꼭 해드려요. 그래서 요오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오드 안 먹으면 큰일 나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헬스팩을 무조건 드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헬스팩 안에 사실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진한 글씨도 한 번 더 읽어드려요. 그런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혼합표준에 명시된 100%를 포함하고 있는가? 100%가 포함이 돼야 간 건강, 그러니까 해독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리더님들이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들 글루타치온 이야기를 엄청 해요. 그래서 여기 맨 위에 보시면 글루타치온은 수분 분자이고 세포에서 가장 뛰어난 내인성 활성산소의 기량제다. 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제품에 사실은 헤파실 플러스의 그 내용이 에브리데이에 나와 있어요. 에브리데이의 헤파실 플러스 부분에 보시면은 거기에 성분 거기 쫙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전에 인유타에서 강의 들었을 때 심선호 박사님이 비타민 C가 글루타치온을 또 생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심선호 박사님 이야기까지 같이 곁들여서 여기에서 헤파시 플러스 사실 항지간 인자랑 요거랑 같이 헤파시 플러스를 전달하시게 되면은 완전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해독 제품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포도당 조절. 포도당 조절은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요새 관심이 많죠. 그죠? 이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럼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 여기서는 크게 이제 알고 계시니까 다른 얘기보다는, 진한 글씨에서 보시면 제품에 비타민 B3, 비타민 B6, 비타민 C, 비타민 E, 또 요오드가 또 나와요. 비오틴, 코엔자임 큐틴이 나오네요. 근데 여기에서 마그네슘, 망간, 아연, 마지막으로 크롬 이야기를 해요. 크롬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소량만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 이 크롬은 100% 대사에 관여를 해요. 대사만. 그런데 우리 유사 제품에 헬스팩 안에 크롬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들을 계속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 해독 제품을 이게 이어서 할 거기 때문에 크롬이 저희 그 헬스팩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 거 그 서플리먼트에 93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건 아까 제가 말로 풀었어요. 네. 93페이지에 보시면은 맨 위에 보면 크롬이라고 있어요. 크롬.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혼합 표준에 명시된 함량이 100% 포함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의 대사 건강을 건강하게 하려면 지금 여기 보여드린 이 영양소들이 다 들어가 있고 동시에 크롬까지 들어가져 있어서 혼합 표준에 명시된 100%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어야지만 굉장히 좋은 점수와 그리고 플러스 메달을 좋은 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빨리 듣고 싶지 않아서 저속 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는 9번은 노화 건강 질환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제가 분홍색으로 칠해놓기는 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많은 것이 밝혀졌지만 우리는 이 영양소가 현재 건강과 생명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최근에 이야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고 오토파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파지 이야기를 이제 잠깐 해드리면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 굉장히 유명한 그 다이어트 박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박용욱 박사님 아시죠? 그분 강의를 들어보면 그분이 우리가 단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단백질 이렇게 쉐이크로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내 몸에서 스스로 내 몸이 좋아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재생 역할을 하는 걸 오토파지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몸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시면 저속 노화에 굉장히 탁월하고 그게 뭐냐면 재생하는 역할을 하는 게 그 세포 이름이 그냥 오토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하려면 반드시 비우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장으로 넘겨요. 넘기는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실리마린
실리마린 들어보셨죠?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들어보셨대요. 그러면 실리마린에 대해서 이거는 뭐 들어보셨으니까 제가 커큐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면서 저는 이 커큐민을 많이 강조해요. 저희 유산화 제품에 메리박 커큐민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메리박 커큐민 얘기 아직 안 할 거고 이따가 2편에 가서 메리박 커큐민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커큐민이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드려요. 커큐민은 떤 거냐면 그냥 카레예요, 카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울금가루, 뭐 카레 이런 건데 이 커큐민은 어떤 게 들어있냐면 커큐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항염증제, 항균제, 항바이러스제, 항곰팡이제, 항종양제, 항경련제 같은 다양한 치료 효과를 보여주고요.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가 있는 특정 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심혈관 질환 및 제2의 당뇨와 같은 여러 가지 만성적인 고통에서 주요 원인임을 증명한 증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커큐민이 하는 역할이 엄청 강력한 항산화제다. 이런 역할인데 커큐민은 사실 우리가 먹었을 때 이게 온전히 우리 몸에 잘 흡수가 안 돼요. 흡수가 안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를 많이 먹어서 흡수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계속 꾸준히 카레를 뭐 매일매일 카레만 드시고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떤 분이 저 카레 어렸을 때 많이 먹어서 질려서 못 먹어요. 이런 분도 제가 미팅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커큐민을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이따가 진짜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가 잘 되는 커큐민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커큐민은 이렇게 커큐민이 항염증제, 항균제, 항바이러스제, 항곰팡이제, 항종양제, 항경련제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글루코사민을 전달을 하면 어떻게 막 허리 좀 아프시고 이런 분들이 나 이거 먹었더니 허리가 안 아파. 나 이거 왜 그러지? 이런 이유가 이 커큐민이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커큐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그 옆에 이렇게 옆에죠. 이렇게 옆에 보시면 제가 셀레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요. 셀레늄. 셀레늄 다들 들어보셨나요? 하면은 대부분 들어보셨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못 들어보셨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셀레늄도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인데 이 셀레늄 항산화제인데 이 셀레늄은 암을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이 약국에서 따로 드시는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가격이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알아요. 왜냐면 예전에 홈쇼핑에서 브라질 너트 많이 먹으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브라질 너트 안에 이 셀레늄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홈쇼핑에서 몇 개씩 먹어라고 말하지 않고 많이 먹으면 좋겠지 막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테이블에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네.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막 홈쇼핑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갑자기 어느 날부터 얼마큼 먹어라? 3알에서 5알, 요 정도만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항산화제도 하루에 먹어야 되는 최적의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 셀레늄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셀레늄은 많이 만약에 섭취하게 되면 내 몸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모르셨다고 해요. 거의 99%저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희 제품에 헬스팩 하루에 2포, 그리고 유산이멀즈 하루에 2알,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섭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먹어야 되는 최적의 양의 셀레늄을 이미 섭취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어디 가서 얘기할 거다? 이 편에 가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우선 셀레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보여드리면서 여기서 셀레늄은 셀레늄 미토콘드리아 기능의 조절은 세포 사멸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셀레늄은 이러한 조건에서 뉴런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쭉 읽어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강조하냐면 세포 손상을 예방한다. 세포 손상을 예방한다라는 말이 맨 끝에 있어요. 그래서 세포를 손상을 예방하는데 셀레늄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어른들도 튕겼죠? 지금 괜찮아요? 네네네. 잠깐 튕긴 것 같아요.
네, 세포 손상을 예방한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아이도 어른도 반드시 셀레늄을 드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비타민 D는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죠? 하고 넘어가요. 그런 다음에 메티라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그 위에 보시면 혼합표준에 명시된 함량의 100%를 포함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항상 이야기를 해드려요. 왜냐면 무조건 100%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지. 방금 노화건강지원에서 뭐 셀레늄, 커큐민, 우리 실리마린 이런 거 비타민 D 다 봤죠. 그런데 혼합표준에 명시된 그러니까 여기에 혼합표준에 명시된 함량이 하루에 먹어야 되는 최적의 양의 100%를 포함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를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지금 유산화 제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양제 가이드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분이 어쨌든 영양제를 고를 때 단 한 개만 고르신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고르셔야 된다는 얘기를 베이스에 무조건 얘기해요. 무조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메티라 반응은 이거 뭐냐면요. 혹시 고기 좋아하세요? 고기? 근데 고기 다 좋아해요. 저는 아침, 점심, 저녁 다 고기 먹어요. 막 이러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은 거.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거나 단백질, 우리 요즘에 뭐 유산화 제품 말고 다른 단백질 막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단백질은 내가 내 몸무게가 뭐 60kg다. 그럼 60g이라고 그냥 대충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60g을 한 번에 먹는다고 해서 단백질이 다 흡수가 되진 않아요. 단백질은 흡수가 아주 뭐 최대로 하면 한 번에 제가 알기로 30g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이상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먹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고기 많이 먹어서요. 단백질 안 먹어도 돼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꼭 이야기해요. 네, 한 번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결국에는 배출이 되는 거고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이게 뭐냐면 고기를 좋아하면 혈관의 혈액이 어떻게 될까요?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러면 이게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신장병 뇌졸중 및 말초 동맥 질환의 예측이 가능해졌다.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영양소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좋아하시면 반드시 이걸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뭘 먹어야 되냐? 제가 여기 까맣게 칠해진 글씨가 있어요. 항지간 인자 위에 보시면 비타민 B군 쫙 나와 있어요. 네, 고기를 많이 드세요? 그러면 비타민 B군, 그러니까 혼합표준에 명시된 비타민 B군을 반드시 드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명시된 100%를 포함하고 있는지, 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고기 드시는 분들한테 제가 아까 단백질 섭취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루에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한 30g이다 라고 했을 때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단백질 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야 제대로 흡수가 또 그게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또 얘기할 때도 있고 뭐 분위기 봐가면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왜냐면 우리 제품이 아미노잖아요. 네. 이미 아주 그냥 다 뽀사져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거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해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드셔야 되고 동시에 비타민 B군을 반드시 드셔야지만 내가 단백질을 팍팍 먹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을 누가 고기 좋아해요? 남편도 좋아하고 본인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한대요. 특히 아들이 너무 좋아해서 걱정이다. 아, 그래요? 그럼 비타민 B군을 많이 먹어야 돼요. 아, 그럼 이렇게 많이 먹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아, 네네.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항지간 인자예요. 항지간 인자는 제가 이거는 진짜 거의, 막 완전 밑줄 짝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읽어드려요. 간간에는 살충제와 중금속을 포함하여 지용성 독소가 축적된다. 살충제와 중금속 뭐예요? 중금속은 해양 오염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먹죠.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봤거든요. 난자와 정자에도 이미 미세 플라스틱이 있대요. 그래서 태아로 만들어지는
때부터 그냥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는 게 100% 있대요. 100%. 제가 이제 그거 TV에서 본 내용을 이야기해드리고 살충제는 뭐예요? 농약이죠. 그러니까 항지간 인자 이 11번 이야기할 때 간과 뇌에 이렇게 축적이 된다. 그런데 이걸 없애는 역할을 하는 세 가지 성분이 있어요. 콜린, 이노시톨, L-레시틴. 저희 헤파시 플러스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콜린, 이노시톨, L-레시틴하고 함께 이걸 보여드리면 돼요. 그래서 혹시 과일이나 이런 거 어떻게 닦아서 드세요? 뭐 막 진짜 세척을 어떻게 하세요? 아니면은 뭐 이런 얘기 쭉 하면서 어 이걸 반드시 얼음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부분 헤파시 플러스 술 때문에 드시고요. 피곤해서만 드시는데요. 사실은 살충제와 중금속을 어떻게 한다? 간장 내에 콜린과 이노시톨이 지방과 담즙을 통해서 유해 화학물을 제거하거나 제거를 돕는다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제거하거나 제거를 돕는다라는 거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면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반드시 헤파시 플러스를 섭취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중에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를 해요. 그리고 염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염증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증성 혈관이 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염증은 우리가 반드시 조절을 해야 되는데 만성 염증은 퇴행성 질환의 뿌리가 된대요. 아까 16만 가지 병 중에서 90%가 혈관병이고 그게 다 염증에 관련된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요오드가 또 나와 있어요. 요오드. 요오드가 최근 증거에 따르면 비타민 D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한다. 호르몬은 알레르기 반응에 나타나는 이렇게 내용이 쭉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염증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거를 꼭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 자, 그 위에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어, 이 기준은 세포 수준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 특히 어류 및 아마에서 추출되는 오메가3 오일 성분을 검사한대요. 오메가3 오일 성분이 염증에 좋대요. 그래서 비타민, 밑에 그 진한 글씨에 EPA, DHA, 토코페놀. 네, 이런 거 막 읽으면서 재밌지 않아요? 아, 이거를 막 유선하고 말 1도 안 하고 이걸 계속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합 표준에 명시된 함량의 100%를 포함하고 있어야지만 좋은 제품인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영양소, 아까 그 표준표만큼의 100%를 포함하고 있는지 보시고, 오메가3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까 위에 제가 그 중금속 이야기, 간과 뇌 축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다에 뭐가 제일 많아요? 미세 플라스틱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콜린 이노시톨 레시틴과 오메가3를 같이 드셔야 돼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우습죠? 그리고 그 다음은 당화 반응 조절이고요. 당화 반응 조절도 그냥 이것도 편하게 그냥 크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도 여기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특히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혼합 표준에 명시된 100%를 포함하고 있는가 이거를 강조를 해요. 제품이 사실은 비타민 C, 비타민 E 얘기했죠. 그러면 이따가 해독 제품 이야기할 때 분명히 아까 전에 한번 오토파지 이야기하면서 비워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 비타민 E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걸 또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팅 하나를 할 때, 1시간 가지고 하진 않아요. 사실 저는 조금 길게 하는 편이에요. 일부러. 그리고, 네. 보상 플랜 조금 빠르게 풀어요. 네. 요걸 제일 길게 풀어요. 그 다음에 기초 수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폴리페놀 또 나왔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요거는 가볍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제가 계속 100%를 포함하고 있는가, 이거는 계속, 그때마다 계속 얘기를 해드려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니까, 비타민 D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명에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만약에 내가 영양제를 단 한 개, 또는 두 개 만약에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비타민 D와 비타민 C를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해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면 비타민 C와 비타민 D라도 무조건 들어가려고. 근데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일부러 하는 얘기 아니고 무조건 비타민 D는 아까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죠? 네, 뼈를 건강하게 하니까 뼈에서는 면역 백혈구가 나오니까 내가 퇴행성 질환으로 가지 않으려면 무조건 면역 백혈구가 막 나오게 해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비타민 D, 비타민 E 뭐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15번에 일반 항산화제 그 위에 부분에
아까 기초 수명에 관련된 뭐 진한 글씨들을 막 읽어드려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서 100% 포함하고 있진 않지만 여기 안에 이 내용들, 여기 안에 있는 뭐 그 우리 그 식물성 성분. 근데 여기 읽어보시다 보면 무슨 생각 드시냐면 유산화에 들어있는 식물 성분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이따가 에브리데이 가서 그분이 제품을 고를 때 커큐민 심황풀이 뭐 이런 크림베리, 우리 베리 추출물이 굉장히 많죠. 막 이런 것들, 뭐 계피나무 껍질 추출물,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얼마나 이 책에서 이야기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 기준과 일일 권장 섭취량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요거 제가 캡처해서 드릴 수도 있고, 잠깐 빌려드릴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해드려요. 너무 관심이 있으시면.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해드리면서 투명하게 모두에게 오픈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막연하게 유산화 책을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5번에 일반 항산화제는 아까 제가 그 셀레늄 말씀드렸죠. 예전에 많이 먹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시면 권장 수준의 전체적으로 여기 항산화제라고 밑에 카로티노이드 옆에 권장 수준의 전체적으로 25% 감소. 이 내용이 뭐냐면은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밑에 줄에 조정된 혼합 기준량의 100%를 하면 제품들을 경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맨 밑에 있거든요. 요거를 읽어드려요. 그러면서 항산화제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아까 혼합 표준에 나와 있는 최적의 양, 그리고 어떤 거는 오버해서 먹을 수 있고, 뭐 많이 먹어도 상관없는 게 있지만, 꼭 그 이상, 아니고 딱 거기까지만 먹어야 되는 비타민 D처럼 4000 IU, 요 정도 드셔야 되는 그런 항산화제에 나온,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기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아까 그 브라질 너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려요. 브라질 너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하루에 먹어야 되는 최적의 양을 먹어야 되고 잘못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몸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넘겨보시면은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00%를 초과하였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0%. 그러니까 혼합 표준에 아까 100%를 포함하는가였는데 지금은 초과를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비타민 C나 비타민 A 이런 것들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혼합 표준에 맞게 제가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제대로 지금 설계를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00% 초과하는 게 먹게 되면 내 몸에서 부작용, 어지럼증이나 구토 증상이라든지 미식거림이라든지 뭔가 무기력해진다. 이런 것들도 계속 내가 처음에는 얼마 안 먹으니까 모르는데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먹게 되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영양제 먹다가 6개월 쉬었다 다시 먹으라고 하고 뭐 3개월 쉬었다 먹으라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확히 혼합 표준의 양만큼 지키고 오바되지 않게 먹을 수 있게끔 잘 만들어진 영양제를 고르신다라고 하면 어때요? 계속 먹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영양제가 이렇게 이 영양제 가이드북에 맞게 만들어져 있냐? 있는지 아닌지 제가 뒤에 가서 또 보여드릴 거예요. 얘기하면서 은근히 까요. 다른 회사 제품을. 네, 똑바로 안 만들었다. 막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잠재적 독성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타민 A하고 철분 이야기하면서 원래 모르셨다고요. 다들. 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철분은 사실은 아이들을 이거를 2.5mg인가 그렇게 먹으면요. 즉사할 수도 있대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부분이 잠재적 독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드리고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속적으로 만약에 오버해서 먹게 되면 얘야말로 갑자기 위경련이 일어난다거나 어지러워서 진짜 제가 기절하는 사람 봤거든요. 실제로 제 친구. 네, 말 안 듣고 이상한 거 말 안 듣고 딴 거 먹다가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유산화 거 먹고 있는 그런 친구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비타민 A 과다여가지고 부작용 병원에 갔더니 그래서 실제로 비타민 A는 이런 역할을 그래서 하루에 먹어야 되는 그 혼합 표준에 맞는 최적의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15번과 16번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를 잘 지키는 회사 제품을 골라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너무 애쓰셨어요. 지금 시간이 52분이네요. 벌써. 자, 제가 빠르게 해볼게요. 왜냐면은 중요한 내용은 다 했거든요. 오늘 더 트루 리더님들한테 많은 내용을 다 전달하다 보니까 시간 간 줄 모르게 했어요. 원래 이렇게 테이블에서 길게 하진 않습니다. 더 짧게 해요. 네. 저는 메달에서 여기 메달 보시면 꼭 4성급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해요. 여기서 왜 강조를 하냐? 이따 3판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3판에서 모든 제품이 4성급 미만인 제품은 취급하면 안 돼요라는 느낌으로 얘기해요. 이거 4성급 제품 이상 등급부터 브론즈 메달을 받았는데요. 별이 4개 미만인 거는 굳이 사람이 먹어야 될까요? 그거는 사람은 별 4개 이상 먹으면 되겠죠? 이렇게 말하면 다 맞대요. 지금까지 쭉 듣고 오시면은 그렇죠, 맞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그 GMP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식품, 두 번째는 누트리션, 세 번째는 의약품이 있는데요. 식품 GMP는 그냥 우리가 GMP는 위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래서 떡볶이집 그 깨끗하게 떡볶이집 운영하시는 분도 그냥 쉽게 말하면 GMP 식품 인증 받으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GMP 식품 인증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제가 볼 때는 의약품 인증에 비하면 쉽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이 브론즈 메달을 받으려면 별 4개 이상 받아야 되고 그리고 GMP 푸드 모델 인증을 받아야 되고 해당 인증에 공증된 사본을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증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공증은 뭐 법적으로 그런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네, 공증된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법적으로 어떤 증명되는 내용들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전 강조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실버 메달은 우리가 또 앞서 브론즈 메달이 다 포함이 되면서 GMP 그 뉴트리션 인증을 받은 뉴트리셔널 모델 GMP 인증을 받은 이게 충족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맨 밑에 뭐 이렇게 다 인증받고 맨 밑에 해당 인증된 공증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된다. 맨 밑에 그게 나와져 있어요. 똑같이 골드 모델 읽어 드릴 때 도핑 테스트에 관련 기관의 인증을 증명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골드 메달. 이 골드 메달은 실버 메달의 자격 요건을 획득을 하고 그 밑에 해당 인증이 공증된 사본이 제출이 돼야 된다. 장난 아니죠. 이거 진짜 법적으로 문제 없다니까요. 이 책이 유산화에서 만든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누구나 구매할 수 있고요. 누구나 빌려보실 수도 있고요. 도서관에 가서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이아몬드 메달, 골드 메달 자격 요건 획득하고 제품 영양소의 실험실 분석에서 인증된 제품이 필요하고 공증된 사본이 또 제출이 돼야 돼요. 이걸로 체크를 한 부분들을 꼭 읽어드리고 그리고 플래티넘 메달을 받으려면 보시면 그 의약품 제조 업체로 GMP 의약품 제조 업체로 등록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 의약품 제조 업체에 등록이 되려고 하면 우리 더 트루 그룹의 장이신 이지연 스타님한테 대구 강의에서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GMP 의약품 기준의 인증을 받으려면 건물을 짓기 전부터 미생물도 다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가 그게 통과가 돼야 거기에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의약품 제조 업체 시설을 만들고 지으려면 얼마나 까다로울까요? 엄청 까다롭겠죠. 그러면 애초부터 그렇게 딱 정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아무나 그렇게 뛰어들지 않겠죠? 자, 괜찮아요? 안 튕겼어요? 네. 그래서, GMP 의약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제조업체는 호주 TGA, 캐나다 MPN 또는 미국 FDA 의약품 제조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인증에 공증된 사본을 제출을 해야 되고,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성공한 감사 기록이 있어야지만 플래티넘 메달을 받을 수 있어요. 플래티넘 플러스 메달은 의약품 제조업체 및 의약품 연구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약품 제조업체, 의약품 연구기관,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의약품 제조업체랑 의약품 연구기관이 다들 있을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여드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브론즈, 그 골드, 실버, 다이아몬드 메달, 마지막으로 플래티넘 플러스 메달. 세 번째,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아까 전에 그 15번, 16번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되는 부분에 전혀 색깔이 있지 않고, 네, GMP 의약품으로 인정받고 있고,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와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회사, 유산한 헬스 사이언스. 그런데 어떤 영양제 조금 알고 계세요 하고 3판 보여드리면서 제가 3판에서 아메이나 뭐 이런 아메이를 제일 많이 보여드려요. 왜냐면은 많이들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별 몇 개부터 메달 받는다고 했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다들 4개요 이래요. 안타깝게도 별이 4개가 안 돼요. 제가 별 4개부터 사람이 먹기 딱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양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정말 죄송한데 남자분들한테 남편한테 양보한대요. 다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니요. 그거 저기 화분에 양보하지. 화분에 양보하라는 말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같이 좋은 별 4개 이상 되는 제품 반드시 유산할 게 아니어도 고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커큐민 설명을 에브리데이 안전성을 전 진짜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커큐민 설명도 해드리고 여기 식품 이력 추적 관리제 요것도 우리 회사에서 정말 투명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을 서플리먼트랑 같이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 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기 이 내용이 제가 그 유산업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다른 회사를 까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내용이. 그래서 다른 회사랑 이거 법적으로 다 증명되는 자료예요. 만약에 에브리데이 책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회사에서 이 책이 판매되는 걸 먼저 금지시키겠죠. 그런데 이 내용이 가짜라며. 그런데 이 내용이 가짜가 아닌 거를 방금 제가 보여드린 서플리먼트란 책이 증명을 해드린 거고 너무나도 자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여기에 써두었어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요거를 보여드려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 뭐예요? 저는 이렇게 많은 미팅 사진 진짜 많아요. 이거 최근에 미팅. 이렇게 해서 파트너분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고, 제가 이 서플리먼트를 통해서 뎁스를 계속 내리고 있어요. 비즈니스를 계속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저는 이렇게 많이 최근에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평범한 제가 서플리먼트를 통해서 비범해졌습니다. 그리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듣게 됐어요. 네, 여기까지 저의 서플리먼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